오늘은 5.8절 딥러닝이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를 공부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인데요. 가장 표준적인 것은 SGD 옵티마이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4장의 그림 4-5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잠깐만요. 제가 4장을 띄워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 4-5인데, 네 개 변수가 딱 하나인 경우 가지고 아주 단순한 경우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현재 점이 그 A라고 그러면 이 W hat 이 점이 이제 가장 낮은 점이니까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최적점 옵티멈 포인트인데, 미분을 하면 그 음수가 되거든요.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그 W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점점점 반복을 하면서 가까이 가는 뭐 그런 전략을 쓴다고 그랬죠. 학습률을 곱해서 조금씩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원리고, 기계학습에서는 샘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걔들을 섞어서 난수를 생성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른다는 뭐 그런 것들까지 뭐 전에 공부를 했어요. 다시 이제 5장에 와서 보면 이제 표준에 해당하는 SGD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옵티마이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성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개선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모멘텀이라는 아이디어, 또 하나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적응적 학습률. 먼저 모멘텀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모멘텀은 그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관성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바로 그냥 정지를 못 하잖아요.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운동을 해왔던 운동량이 있으니까 그 서서히 멈추는 수밖에 없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멘텀 원리를 옵티마이저 적용을 하면 뚜렷하게 성능 향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 최저점이에요. 이제 그 큰 빨간 점이요. 이전에 이제 V라는 방향으로 그 갱신을 해왔다 그러면 이 W라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더니 빨간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그 마이너스 로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 검은 점, 현재점 검은 점은 이 빨간 점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SGD죠. 이게 고전적인 SGD예요. 현재 W에다가 지금 이 점에다가 이 미분한 거 그레디언트의 로우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준다. 그러면 이 빨간 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서 또 이동을 하고 이게 이제 고전적인 SGD인데, 모멘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전 방향 정보 V를 같이 고려를 해요. 이 방향으로 이전에 이동을 해왔다? 그러면 알파 V는 이제 V에다 이제 알파를 곱한 거니까, 알파는 0에서 1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가 될 테고, 이 점선 벡터.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 지금 현재 이제 그레디언트 정보에다가 더해주면 이제 파란 벡터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제 5.12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방향 정보 V라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알파를 곱해서 거기에 그레디언트의 로우를 학습률을 곱한 거 마이너스 취한 걸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놈을 이제 W에다 더해가지고 갱신을 하는 거예요. 알파는 0에서 1 사이인데, 알파를 0으로 놓으면 여기 이제 소거가 되니까 이놈을 더해주면
그 고전적인 SGD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를 0으로 하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 알파가 1에 가까울수록 이 이전 정보 V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보통은 0.5, 뭐 0.9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네스테로프라는 사람은 한 발 더 나가서 현재점 W에서 미분을 하는 대신에 이 모멘텀도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그 알파 V를 더해주는데 알파 V를 더해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미분을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쓴 게 그 네스텔로프 모멘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멘텀 효과를 한번 보고 싶으면 여기 아주 좋은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distill.pub 해서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하면 되는데 한번 접속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이트예요. 지금 여기 보면 모멘텀이 베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알파예요. 알파. 방금 전에 알파라고 그랬죠. 표기가 좀 달라요. 그 다음 스탯 사이즈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로우예요. 이게 러닝 레이트예요. 학습률이에요. 지금 학습률이 0.003이고 모멘텀은 0.99네요. 지금이 0.73이네. 정점 높이면 옵티멈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제로로 놓으면 여기서 멈춰버려요. 지금 여기가 옵티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함수는 이게 이제 그 W1이라는 매개 변수, 세로축이 W2라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 등고선에서 점점 낮아지는 점이죠. 이 밖으로 갈수록 이쪽 밖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그러니까 얘가 되게 그 좁은 어떤 협곡이죠. 아주 낮은 지점이죠. 모멘텀을 점점 높이면 옵티멈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러닝 레이트도 너무 키우면 굉장히 그 크게 큰 스텝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진정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는 적절하게 좀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실험에서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를 공부를 하면 여러분도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 아주 멋진 사이트죠. 자, 우리 텐서플로우에서도 모멘텀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SGD라는 함수의 API를 보면 이게 기본값이에요. 러닝 레이트 100분의 1, 0.01이죠. 모멘텀 0.0. 기본값은 모멘텀을 적용을 안 해요. 네스테르포 펄스 적용 안 해요. 만약 여러분 이제 학습률을 0.0001로 하고 모멘텀 0.9로 하고 네스테르포를 적용하고 싶으면 SGD를 한 다음에 러닝 레이트 0.0001, 모멘텀 0.9, 네스테르포 true 이렇게 호출하면 여러분 이제 요런 그 하이퍼 매개 변수 가지고 를 사용하는 그런 셈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모멘텀을 얘기를 했고 5.8.2절은 그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적응적 학습률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이 로우는 고정적 값이었어요. 같은 값이었어요. 에폭 1도 그러고 에폭 2도 그러고 에폭 3도 그러고 4도 그러고 계속 시작부터 그 학습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로우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SGD에서 기본값을 쓴다고 그러면 그냥 100분의 1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적응적 학습률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학습률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적응적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그 큰 학습률을 하면 아까 우리 웹사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큰 스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옵티멈에서 막 진자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작은 학습률을 주면
조금씩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학습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적응적 학습률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에이다그라드, RMS 프로, 아담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에이다그라드는 이전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속 계산을 해오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누적을 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적한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학습률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적응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제 다른 문헌을 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출간한 이제 기계학습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리즘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RMS 프로브는 이전에 발생한 그레디언트를 계속 그 누적을 했는데 오래된 것은 그 정보가 낡았기 때문에 영향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게 RMS 프로브예요. 에이다 그라드에서 그 한 단계 진화를 한 거죠. 에이다 그라드하고 RMS 프로브는 그 모멘텀을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아담은 RMS 프로브에다가 모멘텀까지 적용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대부분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옵티마이저를 살펴보면 에이다그라드는 이렇게 생겼고 RMS 프로 아담인데 아담 보면 러닝 레이트는 1000분의 1이네요. 베타 언더바 1은 이 모멘텀에 관련된 그런 매개 변수고 베타 2는 RMS 프로의 로우인데 이 로우는 오래된 그레디언트 영향을 좀 줄여가는 데 사용되는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그 수렴을 하는지를 보여준 또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한번 우리 참고를 한번 해봅시다. CS231 이 CS231N은 스탠포드 대학이 그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그 웹사이트에 공개를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공부하면 아주 좋아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강연 같은 거 보면 그 번역된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CS231의 한 단원이네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우리 책으로 보면 6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자, 여러분이 요것도 이제 그 어떤 지형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낮은 점에 별표 표시된대요. 여기 뭐 그랜드 캐년처럼 푹 꺼진 데고 여기가 이제 높은 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서서 그 전망대 여기 서서 여기 이제 밑에를 이제 구경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제 이런 걸 상상하면 돼요. 만약 여기서 이제 초기값이 여기라고 그러면 반복을 하면서 이제 수렴을 해가는데 이 빨간색은 SGD 비교적 수렴 속도가 좀 늦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모멘텀을 적용한 거죠. 빨간색보다 좀 빨라요. 그리고 제일 빨리 수렴하는 게 요색, 이 에이다 델타네요. 근데 검은색 RMS 프롭도 비교적 빠르게 수렴하고 에이다 그라드도 빠르게 수렴하고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높아지는 고개 비슷한 데죠. 그리고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 낮은 점이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최저점 지금 옵티멀 포인트가 있고요. 그 SGD는 꽤 이런 지형에서는 좀 그 수렴이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에이다 그라드, 에이다 델타, 이제 RMS 프로 같은 애들 좀 빠르게 수렴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두 개의 함수는 굉장히 그 매끄러운 잘 정의된 그런 함수예요.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대상은 얘들이 보는 것처럼 가로축, 세로축에서 두 개의 매개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 가중치들이 이제 매개 변수에 해당되니까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그 다음에 그 노이즈가 많이 낀 그런 샘플들을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그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 데서도 이제 에이다 그라드나 에이다 델타, RMS 프롭들이 비교적 좀 잘해요. 그 아쉬운 것은 지금 그 아담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8.3절에서는 이제 옵티마이저의 성능 비교 실험을 하는데 그 SGD, 아담, 에이다그라드, RMS 프로 4개의 옵티마이저를 비교를 할 거고 데이터는 패션 엠니스트를 쓰고 있어요. 데이터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전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히든층 1, 2, 3, 4, 4개. 그래서 총 5개 층을 가지고 있고 배치 사이즈 256으로 했고 에폭수는 이제 55로 했고 그 다음에 그 SGD, 그 다음에 아담, 에이다그라드, RMS 프로 4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코딩을 하면 시퀀셜에서 이제 그 모델을 생성하고 애드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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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댄스를 해야 되는데 이 5줄이 여기 그 5군데 네 군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커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빌드 모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SGD 같은 경우는 빌드 모델을 호출을 하고 그 DMLP SGD라고 그 객체를 만들었고 그거에 컴파일하고 로스 펑션은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고 옵티마이저는 SGD로 주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이제 매개 변수들을 다 생략을 거 보면 이걸 쓰겠다는 거죠. 요거 기본값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DMLP SGD fit 해가지고 그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하죠. 그 학습한 결과를 히스트 SGD다 저장을 하고 그래프 그리려고 해요. 그다음 아담도 마찬가지죠. 빌드 모델 호출해서 모델 만들고 컴파일하고 피트하고 이때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주고 에이다그라도 마찬가지죠. 빌드 모델하고 옵티마이저 에이다그라도 주고 피트하고 RMS 프롭도 모델 빌드하고 옵티마이저 RMS 프롭 주고 그 다음에 피트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DMLP SGD.evaluate, DMLP adam.evaluate에서 각각 evaluate 함수를 호출을 하고 X 테스트, Y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지금 그 성능을 측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evaluate라는 함수는 그 배열을 넘겨주는데 0번 인덱스에는 로스 펑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다음 1번에는 그 매트릭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트릭을 애큐러시로 줬죠. 이건 이제 정확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정확률이 들어있는 그 1번 방에서 그 값을 가져오죠. 거기다 이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출력을 하죠. 그놈을 SGD, 아담, 에이다그라드, RMS 프로에 대해서 하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SGD는 87.08, 아담 89.86, 에이다그라드 85.11, RMS 프로 89.93. 그래서 RMS 프로비 한 0.07% 아주 간바르 차이로 그 우승을 했네요. 가장 높은 성적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플롯립을 써가지고 이제 플롯 돼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SCD의 히스토리에서는 R 빨간색으로 그리고, 아담의 히스토리에서는 그린 녹색으로 그리고, 에이다그라드는 블루, RMS 프롭은 마젠타로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고, SCD도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R로 그린 것은 실선으로 그리는 거고, R 마이너스는 점선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트플롯립, 브룩 2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accuracy,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accuracy거든요. 그놈은 실선으로 그리고, 밸리데이션,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여기 보면 테스트 데이터를 밸리데이션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에요. 그놈은 점선으로 그리고, 그래서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이렇게 해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이거 밸리데이션 데이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옵티마이저는 레드, 그린, 블루, 마젠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랬네요. Y림, Y축의 범위는 0.6부터 1.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리전드는 베스트 위치에다 그 네가 알아서 가장 좋은 위치다 그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그리드에서 그 세로 가로로 이제 그 격자를 좀 그려주고 그랬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그 녹색하고 마젠타가 그 경합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아담하고 RMS 프롭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어, 이 녹색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담이. 그 다음에 마젠타, RMS 프롭은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뒤에 가면 둘이 이제 비슷비슷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50의 포크에서 맞췄을 때는 RMS 프롭이 0.07% 정도 우수한데, 이게 좀 우연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우연히 그냥 RMS 프롭이 0.07% 간발의 차이로 좀 받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이놈을 이제 그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저걸 쓰거든요. 단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앞에서 좀 설명을 했어요. 자, 5.9절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인공지능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론만 공부를 하고 입으로만 떠들게 돼 있죠. 뭘 만들지를 못해요. 그다음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데 좀 미숙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디버깅 하는데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소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뭐 인공지능 공부를 한다, 대학원에 가서 또는 회사에 가서 인공지능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프로그래밍보다는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더 높은 지적인 활동이고, 프로그래밍은 아이디어가 확정이 되면 그냥 잘하는 사람은 금방 끝내버려요. 근데 프로그래밍 미숙한 사람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디버깅에 막 그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 좋은 논문이 나오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그 학부 1학년 때부터 뭐 C, C++, 자바를 배우면서 교수님들 굉장히 그 프로그램 스킬이 중요하다, 연습을 많이 해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한 6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래밍 스킬을 익히는 요령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모듈화 해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미숙한 사람은 요 여섯 줄을 여기다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층을 하나, 히든 층을 하나 더 늘려볼까? 1, 2, 3, 4까지인데 5까지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이 코드를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빌드 모델이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모듈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여기다 그 한 줄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한 줄만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아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두 줄만 수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26, 27항에서 이제 배치 사이즈하고 NF라는 상수가 있는데 요거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 네 군데 다 쓰거든요. 다 쓰거든요. 256을 512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만 바꾸면 돼요. 그럼 여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쓰이고 있죠. 그 다음 언어의 좋은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지금 60행에 보면 DMLPS GD.evaluate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함수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대괄호를 해가지고 1 이렇게 써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evaluate라는 함수가 그 반환하는 배열 또는 리스트에 1번 인덱스 값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줄로 써도 돼요. 헷갈리면 DML 베스트 이벨루에이트 해가지고 이 가로 닫는 데까지 해가지고 그 호출한 다음에 그럼 RES SGD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 다음 RES SGD에 1번 방 값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가급적 파이썬은 이런 간결함이 주어지니까 요 2번 두 줄로 쓰는 2번보다는 한 줄로 쓰는 1번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파이썬 같은 데 익숙해야 되죠. 그 다음 점증적으로 코딩해라. 여기 보면 그 그래프도 그리고 실선, 점선, 그 색깔도 바꾸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붙이고 그 Y축의 범위도 정하고 레이블도 하고 리전도도 붙이고 그리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분이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뭐 그냥 색깔 똑같은 걸 쓰든지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면 아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R, G, B, M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이제 칠선으로 하고 점선으로 해야 되겠구나. 바꿔가지고 하고 또 제대로 되면 또 타이틀 붙여보고 제대로 되면 아 Y가 0부터 1까지로 했더니 이게 0부터 1까지 하면 여기가 이제 그 좁아서 이제 잘 안 보이면 아 여기를 좀 그 범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에 번호를 붙여야 되겠다. 리전드를 붙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확인하고 하나 하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고요. 디자인 패턴은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 5-10인데 여러분이 5-10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간에 비슷한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그런 눈썰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도구에 익숙해져야 되고 어떤 학생은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스파이더를 공부를 했는데 그걸 몇 번 쓰다가 잘 안 되고 에러 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한 학기를 망쳐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기초에 충실해라. 기초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참 가다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초를 안 쌓고 거기다가 무거운 어떤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충실해야 되는데 가령 파이썬의 기초 자료 구조인 리스트 튜플 딕셔널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넘파이, 매트플로립 이런 거 또는 기계학습의 어떤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참 5.10절은 이제 교차 검증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하이퍼 매개 변수 최적화를 연습을 해봅니다. 여기서 최적화하는 하이퍼 매개 변수는 그냥 그 4개의 옵티마이저예요. 4개 옵티마이저. 4개의 옵티마이저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지 그걸 좀 알아내는 거고요. 교차 검증을 씁니다. 3.6.3항에서 우리 교차 검증을 공부했어요. 그 가물가물한 학생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 녹색 그래프 아담이죠. 그 다음에 그 보라색 그래프 RMS 프롭이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그 제가 볼 땐 이 좀 그 녹색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54대에서 딱 끝나다 보니까 우연히 0.07%를 더 잘했어요. RMS 프로이. 이것을 51세대까지 간다, 52세대, 60세대까지 간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연을 배제하는 데 쓰는 게 이제 교차 검증이고, 교차 검증은 뭐 예를 들면 five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그러면 5겹 교차 검증이라고 그러면 그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5개로 이제 분할을 하죠. 그래서 5번 그 학습을 하고 테스트해 가지고 그 5개의 그 정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는 평균을 하죠. 그래서 여러 번 하고 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 더욱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된다는 거죠. 자,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텐서플로는 교차 검증을 그 안 지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데 skrun에 보면 kfold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 훈련 데이터를 그 k개로 분할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분할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짤 수도 있는데 그냥 skrun에 kfold를 쓰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실행해 보면 그 skrun.modelselection에서 이제 kfold라는 함수를 불러왔고요. 임포트를 했고요. 그 신경망 구조 똑같습니다. 빌드 모델 똑같습니다. 29행에서 K를 5로 뒀어요. 5겹 교차 검증을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 42행에서 51행까지가 크로스 베리데이션이라는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데 옵트라는 매개 변수를 받네요. 그리고 54행에서 크로스 베리데이션에서 호출을 하는데 SGD 가로 열고 닫고 즉 옵티마이저로 SGD를 매개 변수를 줬어요. 즉 옵트가 이제 SGD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 봅시다. 43행에서 accuracy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리스트예요. 빈 리스트를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for문에서 그 반복을 하는데 kfold k.split xtrain이에요. 그래서 xtrain을 분할해라. k개로 분할해라 이거죠. 지금 k를 5로 설정했기 때문에 5개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그 훈련 집합에 대한 인덱스, 베리데이션에 대한 인덱스를 얘가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5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복에서는 이제 트레인 인덱스, 밸리데이션 인덱스가 있으면 엑스트레인에서 트레인 인덱스에서 그 트레인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밸리데이션 인덱스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러죠. 5개로 나눈 거에서 그 4개는 그 트레인 인덱스에 들어있으니까 그 트레인 데이터예요. 그놈이 이제 엑스트레인에 저장되고 밸리데이션 인덱스는 이제 그 5개 중에 이제 하나죠. 그놈을 그 추출해 가지고 엑스벨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레이블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Ytrain, 그, Ytrain에 대해서 트레인 인덱스, 밸리데이션 인덱스에서 Ytrain, Y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빌드 모델을 호출해서 그 모델 DMLP를 만들고 컴파일해서 로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를 옵트로 줬어요. 옵트. 여기 이제 매개 변수로 넘어온 거죠. 옵트로 줬죠. 그리고 피트에서 학습을 하죠. 학습을 마치면 이벨루에이트를 해요. 이때는 X벨, Y벨 해가지고 베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이벨루에이트를 해요. 그리고 이벨루에이트가 넘겨준 거에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이게 애큐러시가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애큐러시를 그 애큐러시라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죠. 그래서 이 놈을 5번 반복을 하면 이 애큐러시라는 리스트가 그 5번 반복한 거에 정확률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놈을 이제 리턴하는 거죠. 자, 크로스 베리데이션에서 SGD를 주고 호출해서 그 결과를 ACC, SGD에다 저장하고, 자, 이 속에는 그 5개의 정확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주고 또 호출해가지고 ACC 아담에 저장하고, 얘도 이제 5개의 정확률을 가지고 있죠. 에이다 그라드를 주고 호출해서 ACC 에이다 그라드에 저장하고, RMS 프롭 줘서 그 ACC RMS 프롭에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60행에서 63행은 ACC SGD를 그 np.array로 바꾼 다음에 mean이라는 함수를 써서 평균을 구하죠. 평균을. 그 다음에 그놈을 그 ACC 아담에 대해서 하고 에이다 그라드에 대해서 하고 RMS 프롭에 대해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지금 이거예요. SGD 0.8606, 아담 0.8967, 에이다 그라드 0.8331, RMS 프로 0.879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5개 애큐러시를 평균한 값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RMS 프로보다 1.74% 우수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0.07만큼 우수하다는 것은 우연히 그런 거예요. 이 정보가 훨씬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5번을 그 평균했으니까. 그리고 68행에서는 이제 PLT.점 박스플롯에서 이제 박스플롯을 그리는데, 이 박스플롯은 이제 통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자, 아담을 보면 이제 5개의 그 정확률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맨 밑에가 이제 최저값이고, 맨 위가 이제 최고값이고, 여기 이제 그 오렌지색은 이제 평균이고 그래요. 그것을 SGD, 아담, 에이다그라드, RMS 프롭에 그려봤죠. 여기 보면 RMS 프롭은 이 성능이 5개의 성능이 꽤 편차 큰 걸 알 수 있고, 아담은 좀 적은 걸 알 수 있죠. 적을수록 훨씬 그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담이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RMS 프로, 그 다음에 SGD, 에이다 그라드 이런 순위라는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5장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교차 검증은 비교적 그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제 교차 검증은 돼서 그 44행에서 50행이 5번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K를 우리가 10으로 주면 10폴드 크로스 베리데이션 한다고 그러면 10번 반복을 해요. 20으로 주면 20번 반복하고, 지금 이제 5니까 5번 반복을 하는데, 49행에서 이제 피트 함수가 실제 학습을 하는데, 얘가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트가 소요하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면 KT라는 시간을 소요해야 옵티마이즈 하나를 처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옵티마이즈 4개니까 4KT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학습 한 번 하는데 5분 걸린다. 그 다음 지금 K가 5죠. 그러면 그 100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100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K를 10으로 늘려서 신뢰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그 2배 시간 200분이 걸려요. 3시간이 넘게 걸리죠. 그 다음에 NF폭을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20으로 줄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20으로 줄였는데, 이놈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한 100 정도로 늘린다 그러면 시간이 또 5배가 더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16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그 패션 엠니스트나 엠니스트가 굉장히 작은 데이터에 속하거든요. 트레인 데이터가 6만 개 들어있는데, 여러분 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편인데,
실제 데이터는 이거에 막 수십 배, 수백 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하이퍼 매개 변수를 지금 옵티마이저 했는데, 옵티마이저만 했는데, 학습률도 같이 하자. 미니 배치 크기도 같이 하자. 그리고 각각이 4개, 7개, 6개라고 그러면 168개의 조합이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해결책? GPU를 써야 돼요. GPU. 돈을 주고 GPU를 사서 GPU를 써야 되고, 또는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학습률을 먼저 해가지고 세팅을 팍 해가지고 이 조합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5장을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6장을 갈 텐데, 6장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예요. 줄여서 이제 CNN이라고 그러는데 5장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CNN을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자, 6장에서 다시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